올 한 해 농사의 수확이 마무리됐습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많았고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로 진행된 이번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는 팀 자오버로서의 고별전이자 레드불 사단의 시트가 확정된 뒤 유키의 고별전이 된 경기고, 새롭게 F1 시트에 이름을 올리게 된 아비드 림블라드의 기공식 데뷔가 되기도 했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노리스가 포디움에만 올라간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자력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채 시작한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프랙티스 1은 메르세데스와 자우버를 제외한 모든 팀에서 영 드라이버를 내보냈는데, 림블라드 이외에도 당당히 슈퍼포뮬러의 우승컵을 들어올린 아유무 이아사와 올 시즌 F2 최상위권에서 경쟁 중인 루크 브라운님과 잭 크록포드까지 세션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페라리는 연례 행사에 가깝게 테스트 드라이버로 팀에 소속되어 있는 아르투르 르클레르를 형과 함께 출전시켰습니다. 다음 날인 프랙티스 3에서 전날 발생하지 않았던 위험한 상황과 사고들이 줄줄이 발생해 두 대의 차량이 파손된 채로 세션이 마무리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의 강세 속의 세션을 마감지었고, 왜 괜찮은지 모를 하스와 자우버의 선전을 통해 변수를 누가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재밌는 추측을 가지고 레이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Q1입니다. 잠깐 달리지 않은 사이에 낮아진 트랙 그립으로 인해 트랙 에볼루션을 이용해야 하는 세션 초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데이터를 쌓았던 선수들답게 점차 빨라지는 랩타임을 보여줬고, 예상 탈락 커트라인은 1분 23초 3으로 잡히면서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앞서 준수한 기록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 커트라인에 걸려버린 선수들이 모두 한 번 이상 더 달려야 했는데, 기록을 갱신하지 못한 해밀턴 밑에 선수들이 기록을 차례로 개선해가며 해밀턴의 순위가 썰물에 쓸려 나가듯이 내려갔고, 결국 보톨레토의 막타로 해밀턴이 이번에도 Q1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치노다는 간발의 차이로 생존에 성공해 Q2로 올라갔지만, 프랙티스까지만 해도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던 자우버의 훌켄버그가 18위에 머무르며 시즌 마지막 경기에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Q1 탈락자는 해밀턴, 알본, 훌켄버그, 가슬리, 콜라핀토입니다. Q2입니다. 베르스타펜이 먼저 세운 기록을 러셀과 노리스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넘지 못했고, 한 세트의 타이어를 두 번 이용하면서도 본인의 기록을 개설하는 데 성공하며 남들과 다른 전략을 이용해 이득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Q2의 탈락 커트라인이 1분 23초 0으로 설정됨과 동시에 선수들이 마지막 플라잉 랩에서 기록을 갱신하는 폼이 심상치 않았고, 심지어는 중하위권 팀의 선수가 1위 경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7위부터 15위까지 8명의 선수가 고작 0.1초 사이에서 경쟁하게 된 잔인했던 세션이 종료됐습니다. Q2 탈락자는 베어만, 사인스, 로슨, 안토넬리, 스트롤입니다. Q3입니다. Q3는 시작과 동시에 베르스타펜이 가장 먼저 달리고 가장 먼저 기록을 작성했지만, 이전 세션에서 보지 못했던 섹터 타임들을 보여주며 압도적인 잠정 폴 후보가 됐습니다. 실제로 맥라렌마저 베르스타펜의 기록에 쉽게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랩을 만들었다 봐도 무방하고, 르클레르와 러셀이 4강팀답게 상위권에 최대한 접근해주는 것으로 맥라렌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알고 보니 베르스타펜에게 토잉을 주기 위한 치노다의 헌신이 있었고, 덕분에 압도적인 기록을 작성한 베르스타펜과는 반대로 기록 없이 피트로 복귀한 치노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랩에 돌입함과 동시에 1번 코너에서 실수하며 트랙 리밋을 위반한 치노다는 최종적으로 기록 없이 세션을 마무리 짓기도 했고, 모든 선수들이 기록을 개선해 나가며 경쟁을 벌이려고 노력해봤으나 베르스타펜이 또다시 본인의 베스트 랩을 갱신하는 데 성공해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압도적인 폴시타로 군림했습니다. 러셀은 마지막에 크게 흔들림의 사고가 나는 게 아닌가 했지만 온몸 비틀기를 시전하며 르클레르를 넘어 4그리드에 위치했으며, 최종적으로 보톨레트와 오콘이 7그리드와 8그리드를 차지하며 본인들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챔피언십 경쟁 중인 3인방이 모두 최전방에 모였기 때문에 뒤에서 달려오는 선수들만 조심한다면 스타트 과정을 큰 문제없이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고, 짝수 그리드가 불리한 서킷이기 때문에 스타트가 좋지 않은 노리스가 약간은 걱정됐습니다. 챔피언 DNA 무시하지 마라. 2025 아부다비 그랑프리 폴 포지션의 주인공은 레드불의 막스 베르스타펜이었습니다. 레이스데이입니다.
우려를 몰고 왔던 노리스의 스타트 상황이었고 실제로 베르스타펜이 방어에 성공하자 피아스트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드 타이어로 미디움 타이어의 노리스를 초월했습니다. 이후 베르스타펜은 격차를 만들며 도망쳤고 4위의 르클레르가 3위 자리에서 고전하는 노리스를 꾸준히 압박하면서 레이스의 긴장감을 불어넣어줬으며 중상위권에서 최하위권까지 이어지는 알론소 트레인까지 챔피언 경쟁자들을 위한 판이 모두 깔린 레이스 초반이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압박을 실행해봤으나 섹터 3에서 거리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걷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로 스타트했던 3명의 선수가 일찍이 피트스탑을 시행하며 하위권에서 순위가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그들만의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무난한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었지만 로슨이 위험한 운전을 했다는 근거로 5초 페널티를 받았고 이후 상위권에서 러셀이 가장 먼저 피트인하면서 상황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르클레르의 페이스가 떨어지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며 노리스의 챔피언 가능성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서로 다른 전력을 가지고 온 맥라렌이었기에 필요하다면 노리스를 위한 팀 오더를 내릴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러셀의 위치를 생각한 맥라렌은 노리스를 빠르게 피트인시켰고 르클레르가 따라 들어갔지만 두 선수가 모두 DRS 트레인에 들어가며 사실상 레이스 우승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능상의 우위를 통해 어렵지 않게 한 명씩 제쳐내는 모습을 보여준 노리스와 르클레르고 로슨과 스트롤이 싸우고 있는 틈을 타 두 드라이버가 연달아 멋진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츠노다가 노리스를 직접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직선 구간에서 투모브를 행했다고 판단하며 츠노다만 5초 페널티를 받았고 노리스는 문제없이 초월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하드 타이어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주행 중인 피아스트리를 뒤로하고 르클레르가 투스탑을 도전했고 그에 대응하는 노리스가 피트인이 마치고 나오는 사이 베르스타펜이 피트스탑하기 전에 피아스트리를 자력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피트스탑을 마친 시점에 노리스와 르클레르의 격차는 약 6초 정도였지만 엄청난 페이스로 노리스와 최대한으로 격차를 좁혀봤지만 장시간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위권에서는 해밀턴이 베테랑의 품격과 노익장을 과시하며 8위까지 올라왔고 레이스 전체적으로는 블랙앤화이트 경고 문구가 6명, 페널티는 그중 2명에게 나오며 힘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었음을 시사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무 사건 사고 없이 결승선을 통과했고 결과는 1위 베르스타펜, 2위 피아스트리, 3위 노리스로 포디움에 올라간 노리스가 경우의 수 없이 데뷔 7년 만에 월드 챔피언을 차지하는 명예를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최대 경쟁자였던 베르스타펜도 전 팀메이트였던 사인스도 노리스의 챔피언 등극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었고 24경기 중 18경기에서 포디움 피니시를 한 맥라렌 역사상 최다 출전 드라이버가 1999년 이후에 더블 타이틀을 팀에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2008년 해밀턴의 첫 챔피언, 2009년의 젠슨 버튼 이후 정말 오랜만에 나온 새로운 영국인 드라이버 챔피언이고 맥라렌에서 해밀턴 이후 18년 만에 나온 드라이버 챔피언이라는 것까지 많은 것의 의미를 들 수 있습니다. 레이스 우승자인 베르스타펜의 5연속 월드 챔피언 도전은 좌절됐지만 일찌감치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던 것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가 얼마나 레이스에 진심이며 잘 달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던 1년이었습니다. 많은 측면에서 고별전이었던 이번 경기가 노리스의 월드 챔피언 확정과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 펼쳐진 최종전이었고 전체적인 전개가 흥미롭게 이어진 2025 시즌을 떠나보내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비시즌 무탈히 보내시고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